보좌관에 500만 원 줬다 이렇게 하고 협박을 한 거예요. 두 번이나. 그러니까 이걸 보고 김경수 의원이 결국 답을 했대요. 저 황당하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여쭤보면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드루킹 측이 작년 9월 김경수 보좌관에 500만 원을 줬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건데 성원이라는 경공모라는 조직의 회원이랍니다. 이 사람이 지난 9월 현금 500만 원을 건넸다. 차용증은 없다. 김경수 전 보좌관에게 줬다. 그리고 드루킹 구속 다음 날 이 돈은 모두 반환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고 이건 계급이랍니다. 성원이라는 계급을 가진 경공모 회원이 금전거래 언급하며 이 두 번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이 보좌관은 개인적 금전거래라고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는 게 김경수 의원 측 설명입니다. 500만 원 돌려준 사실 3월경에 알게 됐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통해서 당사자가 해명할 일이라고 본다 하는 게 의견입니다. 들어보시죠.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는 그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충분히 밝히고 해명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알게 된 건 지난 3월경에 알게 됐고요.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이나 그 경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해명될 필요가 있다. 신속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된다. 그래서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 보좌관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게 맞다. 제가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수사를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하루속히 정리하고 정쟁이 매듭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 수사가 그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그쪽에 지원하거나 하는 일절 없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하지도 않고요. 두 번째로 후원금은 이번에 기사에서 후원금 얘기가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 2016년에 그 드루킹이라는 분의 명의로 10만 원이 입금된 건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또 그 이후에 오늘 보도인가요? 500만 원이 후원됐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그 500만 원 후원된 사람들 중에 회원이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특정할 수가 없어서 좀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오사카 총영사로 한 분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경력을 보니까 대형 로펌에 계시기도 하고, 그다음 일본의 유명대학 졸업자이기도 하고 해서 이런 전문가라면 그러면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전달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그 이력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전달한 뒤에 이분은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모자라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마치 이 요구를 안 들어주면은 자기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그런 식의 약간 반협박성 그리고 좀 대단히 심각하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런 요구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원칙적으로 부분에서 지금 계속 잘랐는데 자기들이 변호도 많이 있고 한데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어찌 보면은 위협 반위협적인 발언들을 해서 참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건 차례로 차명지 전 의원부터 의견 주겠어요? 제가 공 선생 얘기에 세 가지 정도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첫째, 이 드루킹이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하지 할 만한 상황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은 드루킹이 반기문의 그 높은 지지를 깎아내리는데 역할을 했어요, 댓글로. 그리고 안철수는 MB 아바타라는 말을 만들어서 유포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이게 이제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두 번째, 이 정치적인 댓글 다는 사람들은 상당히 자부심이 있어서 돈 받고 이런 거 안 한다 얘기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 11억이라는 돈을 한 해에
11억이라는 돈을 드루킹이 과연 어디서 조달했는지 제가 볼 땐 재벌 2세도 완전 생돈 11억을 들여서 일을 하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예. 네. 근데 한 분이면 그다음에 세 번째 이분이 이제 그 김경수 의원이 몰랐을 거라 하는데 김경수 의원이 보좌관 출신입니다. 근데 이 선거 때 보면요. 이런 그 소위 말하면 선거 브로커들이 많이 와요. 예. 그러면서 일정하게 이제 이런 특히 이제 최근에 이런 IT 작업을 해준다 그러면서 장비, 사람 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끊어내지 못하면은 그거는 자기가 얽힌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공 선생 얘기에 좀 동의를 안 하고 그래서 제 그림 설명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이 드루킹 게이트는 문재인 정부의 너무 작지만 너무나 아픈 이런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럼 저 양문석 박사로 갈까요? 누가 하시겠어요? 아니 근데 계속해서 뭐 11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초기의 프레임을 어떻게 잡았냐면 경공모나 경인선에 대한 배후 조종자로 김경수 의원을 설정을 해놓고 그 비선 조직 또는 사조직으로 관리해온 그 김경수 그리고 그 조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불법적 정치 자금을 제공한 것처럼 계속해서 이 불법적 정치 자금 제공자로서 그 사조직 그 비선 조직 관리자로서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몰고 계속 갔단 말이에요. 근데 뜻밖의 500만 원을 오히려 돈을 받고 관리를 받아야 되는 쪽에서 돈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존의 그 프레임이 완전히 깨져버렸죠. 그리고 보수 야당이나 보수 언론들이 김경수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그 프레임들이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배후 조종자로서의 김경수가 아니고 피해자로서의 김경수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줬던 게 이번 500만 원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서 조금씩 서둘러 가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하시겠어요? 네, 제가 오래 기다렸는데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것만 말하고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김경수 의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재인 후보가 당시 대선 후보로 이제 나왔을 때 당연히 지지하고 그분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선풀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와서 우리는 선풀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말을 해요. 누군가가.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고맙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누구라도. 그러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좀 이따가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 보내옵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읽을 시간도 없고 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가 중요한 건 선풀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역시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기사에 대해서 뭔가 좀 홍보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선풀운동 하시는 분들 여기도 선풀 좀 달아주세요. 홍보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경수 의원 측에서도 당연히 그쪽에다가 뭔가를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뭐 링크를 보내든 뭘 하든. 그러다가 상호 간에 뭐 의례적으로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고맙다는 말도 가끔씩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그런 걸 가지고서 뭐 이게 조직적으로 이 대선에 뭐 작용을 했다는 등 댓글에 연루됐다는 등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보기엔 매우 우스운 얘기다. 이 정치하시는 프로 선수들끼리 그런 말 하시면 정말 우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게 정말 문제가 되려고 한다면은 조직적으로 관여한 혐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그널로 문자 주고받은 게 있습니다. 그럼 내용이 뭔지도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서로 간에 주고받은 게 있고 기사 링크 몇 개 보내준 게 있다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조직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는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수사도 정확히 해야 되고 정확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선거를 할 때 누구라도 나에게 뭔가를 보내주면 고맙단 말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고맙다는 말한 게 바로 조직적으로 관여한 거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의견 변호인 네, 그렇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이 모든 것은 사실 김 의원이 스스로 어떤 말을 바꿈으로써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일주일 새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처음에 감사 인사 말만 보낸 적이 있다 했는데 기사 보내주면서 홍보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아까 선풀운동이라고 했는데 선풀운동은 카톡으로 보내야죠. 어떻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시그널이네 텔레그램이네 그런 걸로 해서 선풀을 해달라고 합니까? 그와 같은 통신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했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선풀을 요청했는지 그건 합리적 의심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드루킹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의원을 바둑이라고 보좌관을 벼룩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벼룩한테 500만 원 줬다고 하는데 바둑이가 몰랐다? 저는 이 부분도 납득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아까 양 박사님은 프레임이 깨졌다고 하는데 프레임이 깨진지 여부는 이제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파로스 금전을 제대로 관리했다는 사람을 이제야
이제 2달이 넘은 이제야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정말 나올지 여부 거기서 판단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제가 아니 잠깐 저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방금 이제 선풀 운동을 하는데 카톡에서 하면 되지. 뭐라고 왜? 그 텔레그램이나 시그널을 가서 했냐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카톡을이나 했는데 초대를 받아요. 예. 이 드루킹을 이번에 이 압수수색할 때 드루킹 집에 잠금 장치가 4개가 있었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CCTV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보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뭔가 좀 음침하고 좀 모해요. 자, 김경수 의원이 텔레그램으로 들어간 거나 시그널로 들어간 거는 김경수 의원이 텔레그램으로 불렀고 시그널로 불렀을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드루킹이 텔레그램으로 초대를 했거나 시그널로 초대를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됩니다. 먼저 까면 되는 대화를 거예요. 하자고 하는 그런데 지금 계속 이야기들이 어떻게 풀려나가느냐면 김경수가 뭔가에 음침하거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서 드루킹을 수사하자는 거예요. 텔레그램으로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부른 하죠. 것처럼 시그널로 김광도 부른 부장. 것처럼 예, 이렇게 잠깐만요. 계속해서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광도 부장 그래서 정리하세요. 그래서 원래 본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예. 보좌관한테 500만 원을 지난 9월에 줬다라고 하면서 드루킹이 올해 3월 15일 전후에 이제 협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문자로. 이거에 대해서 김경수가 답장을 2번 보내는데 예. 처음 보내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문자가 위험 문자가 오니까 2번 답장을 보냈는데 한 번은 황당하다.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황당하다라고 한 말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협박하면 이거에 흔들리는 경우는 당황스럽다로 나와요. 황당이 아니라. 예. 당황스럽. 근데 여기는 황당하다고 한 거는 뭐냐면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예. 말이나 행동 따위가 참되지 않고 터무니없다. 그러니까 당신 주장이 터무니없다라고 해서 지금 나는 사전 찾을 지금 시간은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거 수사를 빨리빨리 해야 나는 이거에 당황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다음 보좌관의 사표를 받았으니까 나 예. 보좌관 일이지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니까 예. 나한테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답변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어떻든 이게 500만 원이 어떻게 됐는지는 근데 앞으로 정확하게 좀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저는 김경수 의원이 출마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네. 과정에서 본인이 그 어떤 경남지사? 행동을 예. 했는가 하는 것, 그리고 돈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자기가 해명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신뢰한다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뒤에 2~3차례의 발언이 이제 일정상에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생김으로 인해서 조금 준비성 부족으로 인해서 마치 자기가 어떤 피해가는 것처럼 인생을 준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뢰할 만하지만 네. 뭔가 모든 사람의 신뢰를 얻기에는 좀 부족한 뭐 구멍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이런 조금 더 말씀이시죠? 체계적으로 저거- 완샷에 완벽한 해명을 좀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특검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특검은 뭐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본인은 네. 뭐 특검 받아들이겠다고 하지만 오늘 당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